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5주 차네요. 이번 시간에는 아동복지 실천 원리, 여기 실천 원리에는 아동복지의 기본 전제, 이제 복지가 들어갈 때 무엇을 기본으로 할 것인지, 그 아동복지의 기본 전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동복지 실천을 위해서 서비스의 목표, 이제 서비스 종류, 뭐 이제 이런 게 들어갑니다. 한번 봅시다. 이 실천 원리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대상과 욕구가 점차 이제 전문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또 아동은 이 발달 단계에 있어서 다양한 욕구를 지니기 때문에 이 아동과 가족 중심, 이 가족 중심으로 이 사회복지 실천 원리를 알면서 사회복지사의 어떤 구체적 역할, 이런 것이 이제 다 들어가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의 기본 전제는 무엇이고, 또 아동복지 실천을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리고 아동복지 서비스의 분류를 한번 보자라는 게 5장에 나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동복지의 기본 전제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정의 어떤 안정된 환경이라든지, 또 소득 및 뭐 주거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아동들이 건강하게끔 어떤 건강이라든지 의료 서비스, 그리고 어떤 교육 욕구, 이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되고, 또 건전한 놀이가 제공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동복지의 모든 기본 전제가 되겠습니다. 교재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아동복지의 이제 기본 전제인 안정된 가정 환경, 이것은 가장 중요하죠. 아동은 가정으로부터 기본적인 사회의 사회생활을 배우는 최소의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이 안정된 가정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안정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발달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나와서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그 아이의, 그 사람의 전인적인 생활, 전인적인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릴 때 아동의 안정된 가정 환경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동의 어떤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가정이고요. 또 아동이 태어나서 이제 최초로 경험하는 최소의 사회적 단위가 또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고, 또 아동의 건강한 성장, 어떤 발달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아동의 가정생활의 안정, 또 가족 기능의 강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동복지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안정된 가정이다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동은 부모와 가정을 어떤 1차적 매개로 해서 그 사회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상생활 습관, 또 행동, 또 가치 판단의 기준, 이제 이런 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안정된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아동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족의 성실하고 적절한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안정된 가정에 필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동은 이 아동의 의사에 반해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이제 아동복지법 제9조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곧 아동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부모와 살고 싶다 이러면 강제로 분리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이 아동복지법 제9조에서는 아동의 의사에 반해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체가정 서비스, 그런 대체가정 서비스의 하나인 뭐 가정 위탁 또는 입양 이런 방법들이 또 있고요. 또 시설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공동생활 가정제도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런 제도가 또 아동에게 대안으로 또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정의 분리가 원치 않는데 만약에 분리가 됐을 때 아동으로부터 가정이 분리가 됐을 때는 이런 대안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최적의 장소다. 그리고 아동은 가정으로부터 일상생활의 습관, 행동, 가치 판단의 기준 등을 학습하더라. 그래서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더라 라는 게 안정된 가정 환경의 이제 기본 전제죠. 소득 및 주거의 보장, 이것은요, 이 아동의 어떤 건전한 육성, 이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안정된 경제 생활과 주거 생활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물질적 욕구와 의식주가 충족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2020년, 그러니까 5년 전의 얘기인데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한 주택 이제 인구 총조사가 보통 5년 만에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전국 아동 인구 중에서 주거 빈곤 아동이 한 5.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나라 아동 20명 중에서 1명은 제대로 된 집에서 살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빈곤과 어떤 경제적 불안정, 이것은 최소한의 아동의 어떤 욕구, 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장애를 초래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문화적 어떤 경험에 기회 박탈 또는 결함, 이것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아동의 어떤 정서적 발달, 지적 발달 이런 데 다 장애를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소득 또 주거의 이런 보장 문제가 심각함으로 인해서 아동의 어떤 학대, 방임, 또 아동 비행 이런 사회적 문제나 또 행동 문제를 초래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빈곤 가구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서 지금 이제 국민기초 생활보장지원제도로 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주거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녀 장려 세제,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에너지 바우처, 또 아동 양육비 한부모 가족에 특히 아동 양육비 지원, 뭐 장애 아동 수당, 또 아동 수당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안정된 경제 및 주거 생활이 보장되어야 되고 또 빈곤과 경제적 불안정, 이것은 이제 아동들의 어떤 성장 발달에 장애를 초래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빈곤 가구의 이제 소득 보장 제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동들에게 힘은 되지만 그래도 이 아동의 어떤 주거 환경, 이 주거 환경 개선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거 빈곤 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보장 지원 제도가 주거 기본법에 의해서 주거 급여라든지 영구 임대 주택 또 장기 전세 주택 지원 이런 게 있지만 이것이 아동의 어떤 주거 빈곤에 대한 대책은 솔직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주거 아동 빈곤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거, 영구 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 이런 것들이 가구원의 어떤 소득 기준 이런 걸 다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복지주택들이 주거 빈곤 아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온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가구 소득을 따지고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게 따지는 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거 빈곤 아동에 대한 대책은 아직 부족하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및 의료보호 서비스. 이 부분은요, 이 아동복지 이제 서비스의 기본 전제는 아무래도 건강이죠. 그래서 그 건강과 이제 의료보호인데, 이 아동 권리 협약에서 이제 이 교재도 나와 있지만 제24조에서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켜야 된다. 또 1차적 보건 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두고 모든 아동의 건강 서비스 그리고 의료 지원의 제공을 보장해야 된다. 또 질병과 영양 실조를 퇴치해야 된다. 그리고 적합한 산전 후에 적절한 건강 관리를 제공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건강 및 의료보호 서비스에서 이제 의료보장제도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강제 가입을 통해서 건강과 의료 문제를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해결하고자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진국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서비스는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해주고 장애 입양 아동 이런 경우는 만 18세까지 의료비 지원해주고요. 또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 해주고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서 아기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도 해주죠. 이 교육의 기회, 이제 이것은요, 이 교육은 이제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아동이 이 현 상황인 빈곤에서 벗어나서 사회에 참여하게 하는 어떤 공식적 교육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결핍이 돼버리면 이 아동의 자기 완성과 가치 실현을 저해하고요. 또 아동 자신의 어떤 욕구 좌절, 그리고 또 부모나 사회적으로도 능력 있고 자질 있는 이런 인적 자원이 이제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아동 권리 협약 제28조에서 국가는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 아동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제27조에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했고요. 또 초등교육,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이제 규정을 했죠. 자, 봅시다. 의무교육은 뭘까요? 초등, 중등, 중등까지입니다. 중등이면 쉽게 말해서 중학생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중학교생 있다면 중학생까지만 국가에서 의무교육으로 다 해주고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택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검정고시든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든지,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대학교가 선택사항이 아니야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입니다.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면 참 좋을 텐데 아직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교육복지 서비스. 아동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제도에서 최선 혜택을 지원하는 전문적 교육 지원 서비스가 교육복지 서비스라 하는데, 이것은 뭐 교육복지, 학습, 문화,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 이런 걸 다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에서는 의무교육은 어디까지인가? 중등교육, 다시 말해서 중학생까지다 라는 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유해환경
유해 노동,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이제 아동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산업화 도시화, 이 과정에서 이 아동의 노동, 이것은 이제 성인에 비해서 임금이 낮고, 또 아동이다 보니까 여리고, 어리다 보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더 복종적인 존재, 이런 거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산업화 시대 19세기 그때 이제 아동 노동이 증가했죠. 그래서 이런 아동 노동들이 결국은 아동 발달을 저해하고요, 또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또 지능 발달과 또 장애를 초래합니다. 사고도 워낙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2017년에 국제노동기구에서 5에서 17세 아동, 이 5에서 17세 아동 중에서 1,800만 명이 이제 연소 아동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1억 5,200만 명은 이제 고강도와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개발도상국가, 또 빈곤가정의 아동, 이런 경우에는 집안에서 아이 돌보기, 가사일 이런 거를 아동들이 노동에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논이나 밭에서 농작물 수확하고, 또 농업 분야나 서비스 제조 이런 데 골고루 이제 분포돼서 아동들이 노동에 시달린다는 부분이죠. 뭐 구두 닦기나 껌팔이나, 또 심지어는 아동 매춘, 또 음란 사업 이런 데 아동이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는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는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15세 미만, 15세 미만의 아동은 채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채용 금지죠. 그래서 15세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15세 미만을 정한 이유는 15세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로 들어가요. 이 얘기는 경제학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란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란 얘기고요. 그래서 아동은 15세 미만으로 정해서 15세 미만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노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18세 미만자,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또 보건상 또 유해 및 위험한 사업에 이제 채용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15세 이상 또 18세 미만의 근로시간, 이런 거는 또 이제 일 7시간, 일주일에 42시간 이런 데 초과 근무를 또 금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유해 노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 관점, 성장에 관한 어떤 발달 관점에서 아동에게 교육과 놀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불가피하게 취업해야 할 경우, 이런 경우는 아동의 연령 및 능력을 고려해서 교육이나 복지 대책이 수반되어야 되겠고요. 또 아동 노동의 유해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15세 미만의 아동은 15세 미만은 근로자 채용을 금지한다. 왜? 15세부터가 생산 가능 인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정한 거고요.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보건상 유해한 꼭 위험한 사업에는 채용이 금지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15세에서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은 일일 7시간, 일주일 42시간 초과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입니다. 건전한 놀이의 제공, 이것은요, 이 모든 아동에게는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이 교육받을 권리와 함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어떤 지적 관심, 또 신체적 활동, 이런 것을 추구하고요. 자기 충족감을 줄 수 있는 또 놀이 기회를 갖도록 해야죠. 그래서 이 아동들에게는 어떤 지적 관심, 신체적 활동, 또 자기 충족감을 줄 수 있는 놀이 기회, 이런 것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아동은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신체 조절 능력이라든지 운동 능력, 이것을 터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어떤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또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사회화 과정 이런 거를 다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를 아예 못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지적 성장이라든지 신체적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직하면 이 놀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대학원에서 심리학에서 또 놀이치료 이런 게 있답니다. 이런 걸 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게 되죠. 그만큼 놀이는요, 이 아동의 지적 성장, 건강한 신체 발달, 사회성 이런 게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놀이는 욕구나 감정을 발산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아동은 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놀이 활동 이런 기회를 또 제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놀이 시간 이것은 단순히 노는 시간에서 벗어나서요 교육 시간이 되고요 또 아동의 발달 단계를 측정 또 평가하고 또 장애나 문제에 직면한 아동에게는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놀이를 통해서 신체 조절 능력 또 운동 신체 조절 능력 운동 능력 이거 터득하고요 또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또 의사소통의 능력을 키우게 되고 또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또 대인관계 기술 등을 습득하는 게 바로 놀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들에게 건전한 놀이 환경의 제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복지 실천을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목표 이것은 이제 이 아동복지 서비스는 이 목표가 아동의 안전이라든지 또 연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동의 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필요한데 이 아동의 안전, 뭐 아동의 연속성, 또 아동의 복지, 뭐 가정의 복지 이런 것들이 다 아동 복지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목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동의 안전은요, 아동 학대나 유기 이런 또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호해서 안전하게 양육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동복지 분야의 사회복지사는 이 아동의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또 신체적, 정서적, 성적 모든 학대나 유기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철학적 윤리적 기초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할 일이 많겠죠. 아동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그리고 어떤 따뜻한 인류적 마음을 가지고 이 철학적 윤리적 기초를 가지고 아동의 안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이 연속성은 이 아동의 안전뿐 아니라 안정된 가족관계의 어떤 유대 이런 유대에 대한 아동의 욕구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가족 위탁, 또 공공기관의 이제 보호 이런 것보다는 안정되고 영구적인 가정에서 성장이 이제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영구적이고 안전한 가정의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지닐 경우에 이제 영구적인 가정을 갖는다는 것은요 아동의 소속감 또 미래에 대한 확신 또 아동기나 사춘기 어려움 이런 걸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겠죠. 그만큼 가정의 연속성이 중요한 거죠. 아동의 복지 이것은요 아동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또 지속적인 양육과 지원 또 자극을 제공하는 환경 속에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기회와 정서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어떤 양육의 최소 기준을 향상시키자라는 게 아동의 복지죠. 가족의 복지, 이 가족의 복지란 가족이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갖게 함으로써 아동 발달, 또 건강, 교육, 또 주거 및 사회적, 영적, 문화적 욕구,
이런 것을 충족시키게 하는 것이 이제 가정의 복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가족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 역할을 지지하고 증진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동복지 실천 기준은요, 최저 기준은 최저 한도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권리협약에 아동권리지표 참여권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민적 권리와 자유, 또 가족 환경과 대리적 보호, 또 기본적인 건강과 복지, 교육, 여가,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 조치 등 이런 것을 다 명시한 것이 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복지가요, 복지에서 이제 웰빙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이것은 치료적, 보호적 개입에서 예방과 자립, 또 가족과의 통합을 그만큼 중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2차 시에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